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게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혈압약을 몇 년째 드시고 계신 분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나요? 당뇨약을 꾸준히 드시는데 당뇨가 완치됐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콜레스테롤 약을 10년 넘게 드셨는데 이제 약을 끊어도 된다는 말을 의사 선생님께 들으셨나요? 대부분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지 않는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약 없이도 3주 만에 혈압과 혈당과 고지혈증을 정상으로 되돌린 실제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방송에서 직접 검증됐습니다. 단 3주 만에 기적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왜 혈액이 오염되는가? 두 번째는 내 혈액이 오염됐는지 집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 세 번째는 약이 만성질환을 고치지 못하는 충격적인 이유. 그리고 네 번째는 3주 만에 혈액을 깨끗하게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한 가지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에 아주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만병이독, 만병이독이라는 말입니다. 10,000가지 병이 단 한 가지 독소로 인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독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염된 혈액입니다. 혈액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잠깐 우리 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수십 개의 장기가 있습니다. 간, 신장, 폐, 위장, 췌장, 장 등. 이 모든 장기들이 제대로 일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산소입니다. 둘째는 영양소입니다. 그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 구석구석에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혈액입니다. 혈액은 몸의 고속도로 같은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제때 도착하지 못합니다. 공장이 멈춥니다.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이 오염되어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각 장기의 산소와 영양소가 부족해집니다.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이 생깁니다. 어떤 병들이 생길까요? 심혈관 질환은 혈관이 막혀서 생깁니다. 고지혈증은 피에 지방이 너무 많아져서 생깁니다. 고혈압은 좁아진 혈관을 통해 혈액을 더 많이 더 빨리 보내려다 보니 압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당뇨병은 피에 당분이 넘쳐서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심장병, 뇌졸중, 치매, 이 모든 병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전부 혈액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을 깨끗하게 하면 이 모든 병들이 나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임경자 씨, 68세 분입니다.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셨는데요. 기름진 음식을 오래 드시다 보니 고지혈증이 심해졌습니다. 혈압도 높았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3가지 처방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약을 5년 드셨는데도 수치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리가 더 무거워지고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그분이 피해독을 시작하셨습니다. 3주 후 혈액검사를 다시 받으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게 같은 사람 혈액이 맞냐고 놀라셨다고 합니다. 지방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 알려드릴 방법입니다. 이제 왜 혈액이 오염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혈액을 오염시키는 원인,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잘못된 식습관, 둘째는 나쁜 생활습관, 셋째는 저체온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나요? 빵을 드셨나요? 밥을 드셨나요? 아니면 그냥 걸으셨나요? 이 질문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무엇을 먹느냐가 그날의 혈액 상태를 직접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과식이 혈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이 위에서 소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고 계세요? 탄수화물은 2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단백질은 4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지방은 7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지방을 많이 드시면 최대 12시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위장이 지칩니다. 소화하고 남은 영양분이 지방으로 전환돼서 쌓입니다. 혈액 속에 지방이 넘쳐 흐릅니다. 혈관 벽에 들러붙습니다. 혈관이 좁아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야식은 어떨까요? 밤 11시, 12시에 뭔가 드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또는 습관이 돼서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야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새벽 3시에서 정오까지 우리 몸은 배설하고 해독하는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특히 가는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해독 작업을 합니다. 그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쉬고 있던 장기들이 억지로 일을 해야 합니다. 해독 작업이 중단됩니다. 독소가 몸에 쌓입니다. 야식은 말 그대로 몸속에 독소를 직접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일하는 분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쉬어야 하는데 밤에도 계속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지치고 결국 쓰러지겠죠. 우리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는 쉬게 해줘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것 하나만 지키셔도 혈액이 달라집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도 혈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뭘 사세요? 김치찌개, 라면이나 컵밥, 소세지나 햄, 과자나 빵 이런 것들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음식들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대량 생산과 장기 보존을 위해 각종 화학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방부제, 합성색소, 합성향료, 화학 조미료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에 섞입니다. 우리 몸이 이 물질들을 독소로 인식합니다. 혈관 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이 좁아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주 5회 이상 먹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관 질환 위험이 2.3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60대 이상의 73%가 이미 그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주일에 가공식품을 몇 번이나 드시나요? 라면, 소세지, 과자, 빵, 햄 5번이 넘는다면 지금 혈관이 좁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금속도 문제입니다. 요즘 수산물에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생선, 조개, 새우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많이 드시면 중금속이 혈액에 축적됩니다. 혈액이 탁해집니다. 장기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수산물은 신선한 것으로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원인인 생활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침을 먹고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습니다. 오전에 소파에 앉아서 보냅니다. 점심을 먹고 또 앉아서 쉽니다. 오후에도 비슷합니다. 하루에 몇 걸음이나 걷고 계세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평균 하루 걸음수가 100걸음에 불과합니다.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걸어야 하는 기본 걸음수는 7, 0에서 10, 0걸음입니다. 절반도 채 걷지 않고 계신 겁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관 탄력이 떨어집니다. 혈관 벽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림프순환도 나빠집니다. 몸속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결국 혈액이 탁해집니다. 스트레스도 혈액을 더럽힙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립니다. 혈액에 당분이 넘쳐 흐릅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푸세요? 술을 마십니다. 담배를 피웁니다.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폭식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혈액을 더 탁하게 만드는 행동들입니다. 수면 문제도 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또는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한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인의 68%가 수면의 질이 낮다고 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혈액 속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몸의 회복이 안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혈액이 탁해집니다. 그러면 피로가 더 쌓이고 피로가 쌓이면 더 잠을 못 자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정을 지키느라 내 몸은 뒤로 미루셨습니다. 그 수고 정말 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몸을 돌볼 때가 됐습니다. 그래야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게 두려우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혈액을 깨끗하게 하세요. 건강한 몸이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 번째 원인이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저체온입니다. 여러분의 평소 체온이 몇 도인지 아시나요? 성인의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2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의 체온을 측정해보면 36도가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35.5도까지 내려가 있기도 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물이 끓는 과정을 상상해 보세요. 차가운 물을 냄비에 담으면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죠? 위에서 아래로 물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아래로 활발하게 순환됩니다. 보글보글 움직이죠. 우리 혈액도 이와 똑같습니다. 체온이 충분히 높아야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됩니다. 체온이 낮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독소가 쌓입니다. 간, 신장, 방광 같은 해독기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배설이 잘 안 됩니다. 혈관이 수축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사 능력이 약 12%가 줄어듭니다. 면역력은 무려 30% 이상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암세포는 35도에서 가장 왕성하게 증식합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낮을수록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체온을 1도만 올려도 면역력이 5배에서 6배 상승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미국 UCLA 대학교의 이그나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심 체온이 0.5도만 상승해도 혈관 내에서 일산화질소가 작용해 모세혈관이 확장된다고 했습니다. 혈액 흐름이 좋아지고 해독이 잘 되고 당뇨병과 고혈압과 고지혈증도 완화된다고 했습니다. 단 0.5도입니다. 그 정도 차이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당장 체온계를 꺼내서 체온을 재보세요. 36.5도 미만이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내 혈액이 오염됐는지 집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야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혀를 보는 방법, 두 번째는 몸의 증상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 혀는 심지묘, 신지묘라고 합니다. 심장의 싹이라는 뜻인데요. 몸속 장기의 상태가 혀에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냥 옛말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혀에는 수만 개의 혈관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혀는 심장 다음으로 혈액이 많이 필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혀를 보면 혈액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거울 앞에 가서 혀를 한번 내밀어 보세요. 건강한 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선명하고 윤기가 있습니다. 살짝 붉은색이면서 흰색이 은은하게 섞여 있습니다. 태가 얇고 깨끗합니다. 이런 혀를 가지고 계신다면 혈액이 비교적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혈액이 오염되기 시작하면 혀가 달라집니다. 혀에 두꺼운 태가 낍니다. 흰색 태가 두껍게 꼈다면
소화 장애가 있는 겁니다. 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노란색으로 변했다면 간 질환이나 변비를 의심해야 합니다. 간이 독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검은색에 가까운 태가 꼈다면 항생제를 과다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혀 색이 너무 붉다면 몸에 열이 지나치게 많은 겁니다. 반대로 너무 창백하고 흰빛이 돈다면 기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혀에 균열이 생겼다면 혈액 속에 독소나 어혈이 많은 겁니다. 혀 아랫면도 확인해 보세요. 혀를 위로 들어 올리면 혀 아랫면에 두 개의 혈관이 보입니다. 청근이라고 부르는데요. 맑은 파란색이나 보라색이면 비교적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짙은 검은색이나 검보라색이면 몸속에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지금 거울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혀는 어떤 상태인가요? 혀에 두꺼운 태가 끼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혀 표면에 가로로 균열이 여러 개 있기도 합니다. 그건 몸 안에 독소가 상당히 쌓였다는 뜻입니다. 몸이 그만큼 힘들다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몸의 증상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다음 증상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다. 충분히 잤는데도 낮에 자꾸 졸리고 피로하다.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다. 손발이 자주 저리다. 특히 밤이 되면 손발이 더 저리다. 이유 없이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다. 얼굴 피부에 윤기가 없고 탁해 보인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심하다. 눈이 자주 충혈된다. 어깨나 목이 항상 뻣뻣하다. 두통이 자주 온다. 어지럼증이 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조금 차다. 잇몸이 잘 붓거나 출혈이 있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 이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혈액 오염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5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즉시 피해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혈액이 오염됐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혈액만 깨끗하면 이런 증상들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장기영 씨 66세 분입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요. 간 수치가 이상하다는 말을 3년 전에 들으셨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었는데 피로가 심하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혀를 보니 노란태가 두껍게 끼어 있었고 아랫면 혈관이 검보라색이었습니다. 혈액이 상당히 오염된 상태였습니다. 피해독을 시작한 지 2주 후부터 피로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뭘 하셨냐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냥 매일 아침 주스를 마시고 생활 습관을 조금 바꿨다고 하셨더니 앞으로도 계속 하시라고 하셨답니다. 이제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들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계시죠?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 약들이 병을 고쳐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약들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증상을 억제하는 겁니다.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 수치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약이 왜 혈압이 높아졌는지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높아진 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이 탁해졌기 때문입니다. 약은 그 혈관을 넓히거나 혈액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혈압 수치 자체를 강제로 낮추는 겁니다. 마치 불이 났는데 불을 끄는 게 아니라 화재 경보기를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꺼졌다고 불이 꺼진 건 아니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심장내과 의사 버나드 라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45년간 의사 생활을 하며 느낀 것은 의술이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치유는 처치로 대체됐고 치료 대신 관리가 중요해졌다고 했습니다. 약 처방 역시 의술과 멀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성 질환자들이 장기간 약을 복용하도록 처방받는데 그 약들은 증상을 억제하는 작용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약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입니다. 우리 몸은 이 합성 물질을 이물질로 받아들입니다.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몸이 이 이물질을 배출하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간과 신장에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어떤 약이든 치료 효과가 있으면 반드시 독성이 있기 마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양 의학 교재에도 약은 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약 0명 이상이 처방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발표됐습니다. 처방약이 사망 원인 4위라는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일본의 타모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의 숨겨진 사망 원인은 약이다. 노인은 약에서 멀어져라. 간과 신장은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기관인데 나이가 들면 그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러니 약의 부작용이 젊은 사람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장 혈압이 위험 수준으로 높다면 응급처치로 약이 필요합니다. 뇌졸중을 막기 위해 당장 혈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안정된 후에는 근본 원인인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피해독입니다. 이제 기쁜 이야기를 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독 3주 프로젝트입니다. 왜 3주일까요? 우리 몸의 체세포 평균 수명은 20일에서 30일입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제대로 관리하면 세포가 새롭게 교체되면서 혈액도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항암 치료 일정도 3주를 기준으로 잡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암세포와 정상세포 모두 타격을 받지만 혈액세포는 3주 정도 지나면 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3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걸까요? 물론 3주가 기적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하지만 3주 후에도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피해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실제 검증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MBN 방송 엄지의 제왕에서 피해독을 공개적으로 검증한 적이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을 오래 앓고 있는 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약도 먹지 않고 병원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피해독 방법만 실천했습니다. 3주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됐습니다. 불면증이 없어졌습니다. 손발 저림이 사라졌습니다. 체력이 좋아져서 숨이 차서 10분도 못 걷던 분이 1시간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살도 빠졌습니다. 방송을 지켜본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3주 프로젝트를 마친 후 참가자들이 예전에 즐겨 먹던 라면이나 패스트푸드를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먹고 나서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났습니다. 몸이 스스로 독소를 배출하려 한 겁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음식을 원하게 됩니다. 단 3주 만에 말이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피해독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침 청열 주스입니다. 이 주스 하나가 왜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혈액에 섞여 있는 나쁜 지방을 제거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재료가 뭔지 아세요? 당근, 사과, 생강, 양파입니다. 여기에 귤을 넣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집에 다 있는 재료죠? 그리고 돈이 거의 안 듭니다. 이 재료들의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벽을 보호합니다. 혈관염증을 줄여줍니다. 사과는 사과산이 들어있어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 사과의 식이섬유인 펙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시킵니다. 귤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이고 혈관벽을 강화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진짜 숨은 공신은 생강과 양파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체온을 올립니다. 면역 기능을 높입니다. 혈관을 확장해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심혈관과 뇌혈관의 흐름을 좋게 합니다. 양파는요?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분해합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합니다.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서 혈전 생성을 예방합니다.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주스가 탁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효소입니다. 생으로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효소가 살아있습니다. 효소는 우리 몸의 생체 활동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혈액을 맑게 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피토케미컬도 풍부합니다. 채소나 과일을 삶거나 데치면 효소가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하지만 청열 주스는 생으로 갈기 때문에 이 모든 영양소가 살아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인분 기준으로 당근 2개 400g, 사과 1개 200g, 귤 1개 100g, 양파 아주 조금 10g, 생강 10g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근과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잘게 썹니다. 사과씨는 버리세요. 귤은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를 여러 조각으로 나눕니다. 양파와 생강은 깨끗이 씻어서 잘게 썰고 다집니다. 모든 재료를 믹서기에 함께 넣습니다. 물은 약 30cc만 넣으세요.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갈아서 씹듯이 천천히 드세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주의하실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과 포도를 넣지 마세요. 자몽과 포도가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간 해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귤이 없다면 키위나 딸기, 오렌지로 대체하세요. 둘째, 처음 드실 때 속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생강과 양파가 처음에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양파와 생강을 아주 조금만 넣고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조금씩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셋째, 밀가루 음식은 이 주스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청열 주스를 드시는 기간에는 밀가루 음식을 최대한 줄이세요. 라면, 빵, 국수를 줄이세요. 넷째, 고구마나 단호박을 당근과 함께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베타카로틴이 과다하게 섭취될 수 있어서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주스를 매일 아침 드세요. 3주 동안 꾸준히 드시면 혈액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육류를 드시는 방법도 혈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세대는 고기를 좋아하시죠? 맛있고 기력도 나니까요. 고기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소고기입니다. 소고기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근육과 장기를 만드는 기본 재료입니다. 각종 호르몬과 효소를 만드는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고기의 지방이 문제입니다. 소고기 지방은 우리 몸 체온인 36.5도에서 분해되지 않습니다. 분해되지 않고 혈액 속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혈관벽에 들러붙습니다. 굳어서 혈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혈전은 혈관을 막는 위험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강과 함께 드세요. 생강은 소고기의 지방을 분해합니다. 굳지 않게 해줍니다. 소고기를 요리할 때 생강을 함께 넣거나 소고기를 드신 후 생강차를 한 잔 마시시면 됩니다. 계피도 소고기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됩니다. 된장과 참기름을 곁들이는 것도 훌륭한 조합입니다. 된장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서 소화를 돕습니다. 참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은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합니다. 소고기의 된장과 참기름, 거기에 생강까지 완벽한 조합입니다. 돼지고기는 어떨까요? 돼지고기의 지방은 소고기와 다릅니다. 녹는 온도가 체온보다 낮아서 위장에서 녹습니다. 그리고 중금속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가 몸에 쌓인 독소를 제거한다는 말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는 지방이 많은 고열량 식품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드실 때 새우젓을 곁들이세요. 새우젓의 효소가 소화를 돕습니다. 표고버섯도 함께 드세요. 표고버섯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습니다. 양파를 꼭 함께 드세요. 양파가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합니다. 삼겹살에 양파를 많이 드시는 게 정말 올바른 조합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 조합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햇볕 쬐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밖에 나가셨나요? 아직 안 나가셨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꼭 나가보세요. 햇볕을 쬐는 것이 왜 피해독에 중요한지 아십니까? 피부에 햇볕이 닿으면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이 비타민 D가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혈압을 올리는 유전자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햇볕을 잘 쬐면 혈압이 낮아집니다. 면역세포를 조절해서 혈관염증을 예방합니다.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도 줄여줍니다. 뼈도 튼튼하게 해줍니다. 칼슘이 뼈에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교의 연구에서 하루 20분만 자외선을 쬐어도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20분입니다. 이탈리아 연구에서는 하루 약 2시간 햇볕에 노출되면 암 발생률을 최대 47%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중동 국가처럼 온몸을 가리고 다니는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는 만성적인 비타민 D 결핍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집안에만 계시는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시면 안 되냐고요? 물론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햇볕을 직접 쬐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입니다. 햇볕 쬐기는 비타민 D만의 효과가 아닙니다. 체온을 높여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산책하면서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만 밖에 나가세요.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창문 앞에 앉아 계셔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네 번째는 저체온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체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체온을 올리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핵심이고 보너스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족욕과 반신욕입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발에는 신체 전반에 혈액순환과 연결된 혈자리와 혈관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발의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액순환이 전신으로 퍼집니다. 체온이 오릅니다. 족욕은 38도에서 42도 정도의 물에 발목이 잠길 만큼 담그시면 됩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1시간 전에 하시면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반신욕도 훌륭합니다.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배꼽 아래까지 담그세요. 20분에서 30분 정도 하시면 혈액순환이 확 좋아지고 체온이 오릅니다. 반신욕을 하실 때 생강을 조금 넣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생강의 성분이 피부로 흡수되어 혈관 확장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생강차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정말 탁월합니다.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위장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소화도 돕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세요. 꿀을 조금 넣으면 더 마시기 편합니다. 하루에 한두 잔씩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이것도 돈이 거의 안 들고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너스 방법이 있습니다. 과식하지 않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과식하면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집중됩니다. 다른 장기로 가는 혈액이 줄어듭니다.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식사는 80%만 드세요. 배가 아직 조금 남은 것 같을 때 수저를 내려놓으세요. 이것이 습관이 되면 체온도 오르고 혈액도 맑아집니다. 음성식품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 음성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들입니다. 냉수, 아이스크림, 수박 같은 차가운 음료나 음식들입니다. 열대지방에서 나는 과일들도 많이 드시면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백설탕이나 화학 조미료도 몸을 차게 만드는 음성식품입니다.
이런 것들을 줄이시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대신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드세요. 생강, 마늘, 파, 양파, 계피 같은 것들이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한식 중에 이런 재료들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 우리 몸에 맞는 음식들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드시던 음식들이 사실 가장 건강에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독소의 3가지 종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혈, 담음, 식적입니다. 각각 어떤 독소인지 이해하고 내가 어느 타입인지 알면 더 정확하게 피해독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통틀어서 이 분류 방법이 개인 맞춤형 해독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어여유이입니다. 혈은 혈액이 정체되는 독소입니다.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고 한 곳에 뭉쳐있는 상태입니다.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어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배꼽 아래로 손가락 3마디 되는 곳, 관원혈이라는 혈자리를 꾹 눌러보세요. 딱딱하게 느껴지거나 눌렀을 때 아프거나 그 부위가 차갑게 느껴지면 어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혈의 다른 증상들도 확인해 보세요. 얼굴에 김이나 검버섯이 많다. 입술색이 검다. 손발이 항상 차다. 손발이 자주 저린다. 특정 부위에 통증이 있고 밤에 더 심해진다. 여성분들은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혈의 덩어리가 많다. 이런 증상이 3개 이상이면 어혈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어혈의 가장 효과적인 것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생강과 양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운동도 중요합니다.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이 혈액순환을 도웁니다. 조격도 특히 효과적입니다. 2번째, 담음입니다. 담음은 체내 진액이 정상적으로 순환되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 쌓인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이 정체된 겁니다. 담음 자가진단 방법입니다. 양 젖꼭지를 이은 선의 가운데 가슴 한가운데에 전중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꾹 눌러보세요. 아프거나 얼음 같은 것이 걸려있는 느낌 또는 가슴이 답답하다면 담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음의 증상들입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어지럽다. 트림이 자주 난다. 목에 뭔가 걸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가래가 잘 나온다. 명치 부위가 아프거나 답답하다. 가슴이 자주 두근거린다. 담음이 있는 분들은 규칙적인 식사와 소식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적게 천천히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물은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드세요. 과하게 마시면 오히려 몸에 수분이 쌓입니다. 3번째, 식조, 식계입니다. 식적은 소화되지 못한 음식 찌꺼기가 배설되지 못하고 노폐물로 쌓인 상태입니다. 소화하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적 자가진단 방법입니다. 배꼽과 명치 중간에 중완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눌러보세요. 아프거나 답답하거나 덩어리가 잡히면 식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적의 증상들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자주 체한다. 배가 자주 더부룩하다. 신물이 자주 올라온다. 윗배에 살이 많다. 대변 냄새가 유독 심하다. 방귀 냄새가 독하다. 음식을 먹으면 배 통증이 더 심해진다. 식적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야식을 완전히 끊는 겁니다. 위장과 소화기관을 충분히 쉬게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처음에는 배가 고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만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채소와 과일, 현미밥이 도움이 됩니다.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자신이 어느 독소 타입인지 파악하셨나요? 어혈인지, 담음인지, 식적인지, 아니면 복합적인지 알면 더 집중적으로 해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피해독의 모든 내용을 종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병일독. 모든 만성질환의 근원은 오염된 혈액입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하면 몸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 혈액을 오염시키는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잘못된 식습관, 나쁜 생활습관, 저체온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바꿔야 합니다. 세 번째, 혀를 보면 혈액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두꺼운 테가 끼었거나 혀 아랫면 혈관이 검으면 혈액이 오염된 겁니다. 네 번째, 약은 증상을 억제할 뿐 병의 근본 원인을 고치지 않습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3주 동안 피해독을 실천하면 혈액이 깨끗해집니다. 세포가 새로 교체되는 시간이 3주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아침 청열 주스가 피해독의 핵심입니다. 당근, 사과, 생강, 양파, 귤을 매일 아침 드세요. 일곱 번째, 고기를 드실 때는 올바른 조합이 중요합니다. 소고기에는 생강, 돼지고기에는 새우젓과 양파입니다. 여덟 번째, 매일 20분 이상 햇볕을 쬐세요. 비타민 D가 합성되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아홉 번째, 족욕과 생강차로 체온을 높이세요. 체온이 오르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열 번째, 자신의 독소, 타입을 파악하세요. 혈, 담음, 식적 중 어느 것인지 알고 집중적으로 해독하세요. 이 10가지를 3주 동안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달라질 겁니다. 피로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손발 저림이 나아질 겁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개선될 겁니다. 체중도 줄어들 겁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볍고 활기차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힘든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가난한 시절 먹을 것이 없어도 자식들을 먹이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 몸은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 고생의 흔적이 지금 몸에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주만 실천하면 됩니다. 손주들과 건강하게 더 오래 함께 있으시려면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손주가 뛰어오면 함께 뛰어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 여행도 함께 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혈액이 깨끗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청열 주스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에 당근, 사과, 생강, 양파, 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에 3주 후 여러분의 변화를 꼭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이 행복입니다. 기억하세요. 잠깐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간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간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 간은 우리 몸의 공장이라고 합니다. 독소를 분해하고 영양소를 가공하고 필요한 것을 저장합니다. 하루에 간이 처리하는 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1분에 1.5리터입니다. 하루에 이 0리터가 넘는 혈액이 간을 통과합니다. 그만큼 간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간은 전체의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 나빠지는 것을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지금 얼마나 지쳐 있을까요? 다음 증상들을 확인해 보세요. 오른쪽 옆구리가 가끔 묵직하게 아프다. 눈이 항상 노랗거나 피부가 노랗다. 소변이 진한 갈색이다.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 식욕이 없고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간이 이미 많이 지쳐 있는 겁니다. 간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알코올을 줄이는 겁니다. 술은 간에 직접적인 독소입니다. 간이 알코올을 해독하느라 다른 독소를 처리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술을 완전히 끊을 수 없다면 최소한 줄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드시는 분들은 격주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둘째는 양파와 마늘을 자주 드세요. 양파와 마늘에는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는 녹황색 채소를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들이 간 기능을 돕습니다. 넷째는
물을 충분히 드세요. 물은 독소를 희석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가 적당합니다. 다섯째는 당연히 청열 주스를 드세요. 당근에 베타카로틴이 간 세포를 보호합니다. 사과의 성분이 간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생강, 이간의 해독 효소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시면 간이 회복됩니다. 신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주는 정수기 같은 기관입니다. 하루에 신장이 걸러내는 혈액이 180리터나 됩니다. 엄청나죠?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에 독소가 쌓입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몸이 붓습니다. 심하면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투석은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기계로 혈액을 인공적으로 걸러내는 처치입니다. 그 고통과 불편함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관리하셔야 합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소금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하지만 천일염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은 적당히 드셔도 됩니다. 경제염이나 합성소금은 가급적 피하세요. 둘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려면 수분이 충분해야 합니다. 셋째, 단백질을 적당히 드세요. 단백질이 분해될 때 요산이 생깁니다. 요산이 너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넷째, 진통제를 남용하지 마세요. 진통제가 신장에 직접적인 독소로 작용합니다. 두통이나 몸살이 있다고 진통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급적 줄이셔야 합니다. 다섯째, 역시 청열 주스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신장세포 보호에도 효과적입니다. 생강은 신장의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뇌혈관에 대한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치매와 뇌졸중은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 하나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걱정이 이해됩니다. 치매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혈관이 조금씩 막혀가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다가 결국 발생합니다.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이 탁하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어느 순간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치매와 뇌졸중 예방의 핵심입니다. 뇌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혈압을 관리하세요. 고혈압은 뇌혈관을 손상시키는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혈압이 높다면 피해독으로 근본적으로 낮추는 노력을 하세요. 둘째, 오메가3를 드세요.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꽁치에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뇌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셋째, 뇌를 자극하세요. 책 읽기, 퍼즐, 대화, 새로운 취미 활동이 뇌를 활성화합니다. 뇌가 활성화되면 뇌의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넷째, 사회적 활동을 하세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대화하고 웃는 것이 뇌 건강에 좋습니다. 웃음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뇌 혈류를 개선합니다. 다섯째, 역시 청열 주스입니다. 사과의 케르세틴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생강의 항산화 성분이 뇌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분이 피해독으로 얼마나 변화하셨는지 사례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씨 69세 분입니다. 미용사를 오래 하셨는데요. 오랫동안 서서 일하다 보니 손목과 무릎에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높았고 늘 피로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하고 통증이 있어서 일하기가 힘드셨습니다. 병원에서 혈압약과 진통제를 처방받으셨는데 진통제를 먹을 때는 좀 괜찮고 안 먹으면 다시 아프셨습니다. 이분이 피해독을 시작하셨습니다. 청열 주스를 매일 아침 드시고 야식을 끊으셨습니다. 저녁에 족욕을 하셨습니다. 생강차를 하루 2잔 드셨습니다. 2주 후 아침에 손이 뻣뻣한 증상이 줄었습니다. 3주 후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한 달 후 진통제 없이도 하루를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씨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동안 약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내 몸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독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슬슬 느슨해지십니다. 하루 정도 빠져도 되겠지 하다가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결국 그만두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3주를 끝까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청열 주스부터 시작하세요. 첫날은 그것 하나만 해도 됩니다. 이틀째에 야식을 끊으세요. 사흘째에 족욕을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모든 것이 습관이 됩니다. 두 번째 비결은 기록하는 겁니다. 달력에 오늘 실천한 것들을 체크하세요. 하루하루 달력에 표시하다 보면 연속 기록을 끊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습관을 유지하는 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겁니다.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청열 주스를 만드세요. 손주들과 함께 산책하면서 햇볕을 쬐세요. 함께 하면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훨씬 즐겁습니다. 우리 세대가 힘들 때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들이 함께합니다. 오늘 댓글에 도전 선언을 하세요. 저 오늘부터 3주 피해독 시작합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복용 중인 약을 당장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의사 선생님과 상의 없이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갑자기 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해독을 실천하면서 수치가 개선되면 그때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천천히 용량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하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열 주스를 매일 먹기 힘들면 어떻게 하나요? 최소한 주 5일 이상 드세요. 매일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힘들 때는 주 5일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빠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가 있는데 과일이 들어간 주스를 마셔도 되나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와 귤의 양을 조금 줄이세요. 당근을 조금 더 늘리는 대신 사과와 귤을 반으로 줄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시고 나서 30분 후에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만약 혈당이 크게 오른다면 과일량을 더 줄이거나 채소 위주로 바꾸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나 하면 효과가 나타나나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빠른 분들은 3일 후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십니다. 대부분 일주일 후부터 피로가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2주 후에는 손발 저림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3주 후에는 혈액검사 수치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3주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주 후에도 계속 유지하세요. 피해독은 3주가 시작점입니다. 3주 동안 만든 좋은 습관을 평생 가져가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전반적인 방향을 유지하면서 가끔 특별한 날에는 조금 느슨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만성질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약 없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더 어려운 것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전쟁도 이겨내고 가난도 이겨내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분들입니다. 3주짜리 피해독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청열 주스로 시작하세요. 그것이 건강한 나머지 인생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세요. 3주 도전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중요한 내용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장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이 혈액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되고 나서 영양소가 흡수되는 곳이 장입니다. 그런데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균들이 장에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그 독소가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혈액이 오염됩니다. 장 건강과 혈액 건강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장이 건강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장 속 나쁜 균들이 먹지 못하고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채소, 과일, 현미, 귀리 같은 음식에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청열 주스에도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둘째,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에는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유산균이 장 속 좋은 균의 비율을 높여줍니다. 우리 전통 음식인 김치와 된장이 정말 훌륭한 건강식입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셋째, 물입니다. 충분한 수분이 장의 운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물을 더 많이 드세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가 기준입니다. 넷째,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같은 시간에 식사하면 장의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장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장이 과민해집니다. 장이 예민하면 독소 흡수가 늘어납니다. 혈액이 탁해집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 음악 감상,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으세요. 그 시간이 장 건강을 지키고 혈액을 맑게 하는 시간입니다. 피해독을 하면서 몸이 반응하는 증상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독을 시작하면 처음 며칠 동안 몸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명현 반응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호전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오랫동안 쌓인 독소들이 배출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입니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두통이 생기거나 몸이 나른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발진이 잠깐 생기거나 대변색이 변하거나 소변이 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많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몸이 좋아지는 과정입니다. 독소가 빠져나가는 신호입니다. 대부분 2일에서 5일 안에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이 시기에 물을 더 많이 드세요.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휴식을 충분히 취하세요. 몸이 치유되는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5일이 지나도 불편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확인해 보세요. 명현 반응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피해독 효과는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몸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도 다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매일 아침 청열 주스. 둘째, 야식을 끊고 저녁 식사 후 아무것도 드시지 않기. 셋째, 매일 20분 이상 햇볕 쬐며 걷기. 이 3가지만이라도 3주 동안 해보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 모두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